네, 안녕하세요. 김하인 쌤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백선 특강 이것도 모르고 시험 볼래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시험 볼래 특강은 여러분들이 꼭 시험장에 알고 갈 100문제를 구성했는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걸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한편 이것도 알아야 학기까지 과정은 다른 민법 시험 기출문제를 모의고사 4회분으로 만든 과정입니다. 이 두 과정이면 민법 마무리 실전 문제 풀이를 완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다가 잘 모르시면 자, 민법 체계도 특강 이미 마쳤잖아요. 그걸 찾아서 보시면 금방 또 연결이 될 겁니다. 민법 백선 PDF 파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보시고 또 이 문제는 100문제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알 때까지 계속 반복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10강 마지막 시간이죠. 91번부터 100번 공부하겠습니다. 민특법도 적어도 3문제 꼭 맞춰야 됩니다. 91번 이런 갑소유죠.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은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대항 요건 확정을 갖췄죠. 자, 틀린 겁니다. 1번 갑이 평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경우 임차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 이건 갑에게 밀린 거죠. 가부채권이죠. 이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갑이 못 받은 거죠.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 갑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만 가능하죠. 3번도 임차인만 가능하죠.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그럼 2년이 되잖아요. 네, 임차인 을만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리고 3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4번 을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대항력을 물어봤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경우 대항력은 신소유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임차권 주장,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되는데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는 상임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일부만 적용되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먼저 3기연 체지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들,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얘들만 적용됩니다. 오답으로 많이 나온 게 우선변제권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없어요. 최단기간 1년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를 넣어서 외웠죠.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되면 그 회사 망하죠. 대표가 깨갱했다. 다시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대표가 깨갱했다 해보세요. 92번 상임법 옳은 겁니다. 1번 상임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습니다. 3기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죠. 2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3기죠. 임차인 3기 차임액 상당을 연체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그럼 1년이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즉시가 아니라 이것도 3개월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1번도 3, 3번도 3, 4번도 3, 5번도 3이에요. 5번이 정답이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 맞습니다. 방해행위 있는 날하면 틀려요. 어차피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맞죠. 그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완성 소멸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93번 상임법 옳은 겁니다. 1번 서울에서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원, 월세 곱하기 폐에 가면 5억이죠.
합사하면 10억이네요. 9억을 초과하니까 아까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객만 종용됩니다. 다시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원인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그럼 제일 끝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들렸죠? 2번 서울에서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원이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6개월 유효죠. 최단기간 1년 보장 안 된다 그랬죠? 6개월 유효라 임대인도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유효입니다. 1년 보장 안 돼요. 3번 일시사용은 적용되지 않죠. 4번 제일 끝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서울에서 보증금이 10억이잖아요. 우선 변제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노란색 글씨 전통시장 보여요.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 규에 보호 규정이 적용되죠. 답은 4번입니다. 94번 상위법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차인이 임차금을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번 상가금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 마친 사업자가 폐업 신고했네요. 그럼 대항력 즉시 상실하죠. 폐업 신고한 순간 대항력 상실했습니다.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그럼 그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상위법상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이미 소멸했죠.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서울에서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원이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점포 인도받은 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은 아까 생기죠. 초상권 폐지 대표 대항력 생깁니다. 4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금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하였다면 임차인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글씨 세트를 외워요. 지금 현재 임차인이 장사합니까? 전차인이 장사합니까? 전차인이 장사하죠. 그럼 직접 장사는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면 안 되죠. 임차인 지금 장사 안 해요. 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장사하는 전차인 명의로 하여야 임차인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럼 주인법은 전차인 주민등록이죠. 주인법은 전차인 주민등록, 상인법은 전차인 사업자 등록입니다. 5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온 판례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법정기간 지금 10년이죠.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임대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죠. 이때 임대인은 이 법 10조 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규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임차인이 10년 장사하면 계약갱신 후 못하죠. 나갈 때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해 줘야 됩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온 판례입니다. 95번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 X건물에 관하여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갑 앞으로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해서 이게 양도담보입니다. 가등기 담보하고 똑같아 보면 되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죠. 채무 변제가 선이행, 가등기 말소가 후행입니다. 2번 자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하면 목적물을 누가 사용하죠? 채무자 을이 사용하고 원칙적으로 채권자 갑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2번 갑은 을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을이 사용할 권한이 있고 을로부터 임차했잖아요. 갑이 반환 청구 못합니다.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이란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빠졌단 말이죠. 실행한단 말은 채무자가 돈을 제때 못 준 겁니다. 그럼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입니다.
4번 갑은 아까 을이 사용 권한이 있죠.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월세 같은 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이 청구하는 거죠. 을이 사용 권한이 있어요. 5번 갑이 X 건물을 선이 정에게 소유권 등기해 준 경우 갑은 청산을 해야 소유자인데 아직 청산했단 말 없죠? 그럼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의 3자가 보호됩니다. 정이죠. 그럼 정은 보호되기 때문에 을은 정에게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96번 가등기담보법 옳은 겁니다. 1번 담보가등기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에 나왔죠? 그럼 저당권 다 소멸하듯이 담보가등기도 다 소멸합니다.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통지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됩니다. 야, 줄 돈 없다 라고 통지하고 돈 갚을 기간, 청산기간 2개월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해야 되죠?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본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이 후순위 권리자 보호죠. 담보가등기 후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맞아요. 내라면 아직 자기 저당권, 자기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가등기 피담보채권은 당사자 약정에 의하죠. 그 다음 가등기 원인 증서인 매매 이약서상 매매 대금 한도로 제한하지 않고 약정에 따릅니다. 답이 4번입니다. 97번 집합건물법 옳은 겁니다. 1번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아도 구분소유권 성립할 수 있죠.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심법 기피 혼나고 구속 구분소유권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다. 이번 공용부분의 사용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3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실측할 수 없어요. 4번 상가건물 구분 소유자가 건물 1층 복도와 로비죠. 복도와 로비를 무단 점유하여 자신 영업장 내부 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예전 판례는 어차피 복도나 계단은 임대할 수 없으니까 임료 상당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가 바뀌었죠. 구분 소유자가 복도와 로비를 무단 점유하면 다른 소유자들은 사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손해가 생긴다라고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구분 소유자에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5번 공용부분 나오면 등기 요하지 않죠? 아까 읽었잖아요. 1번과 5번 심법 깊이 혼나 공용부분 등기 요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탁 약정과 등기는 원칙 다 무효입니다. 그 무효 가지고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죠. 종중이 종혼에게 명의탁하거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은 X.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익이 등기했을 때 언제나 유효는 아니고 탈법이나 탈세 등 법령 회피 목적이 없을 때 하나여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갑과 을이 명의탁하고 등기했어요. 그 원칙 다 무효죠. 그러니까 갑과 을 간에 종중 배우자 이런 예외적인 말이 없죠. 그럼 다 원칙으로 가서 무효가 됩니다. 을이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보호됩니다. 왜냐하면 실명법 4조 3항에서 제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어요. 악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엄청난 특징 때문에 수탁자가 무효 0이더라도 병은 악이라도 100으로 바뀝니다. 단평이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부동산 실명법이 아니라 민법 103조 무효가 되죠. 근데 악이라도 유효입니다. 98번 명의신탁 옳은 걸 물어봤어요. 결국 탈법적 목적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 간에 명의신탁 허용되지 않죠. 아까 법률론만 보호됩니다. 니은 갑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네요. 그럼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해도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약정하고 자신 건물을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명의탁 해지할 수 없죠. 해지는
유효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죠. 지금 무효인 명의신탁 나와서요. 그럼 제일 끝에 불법원인 겁의가 아닙니다. 강강허신조 명의신탁은 103조 무효 아니에요. 률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며 제3자는 선임, 악의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장은 등기 명의탁이죠. 노란색 글씨가 등기에 있죠.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하고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긴 걸 말합니다. 즉 갑이 을을 만나서 명의탁 약정합니다. 그래서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 평부동산을 뭐든지 신탁자가 다 합니다. 매매도 신탁자가 해요. 돈도 갑이 줬죠. 병에게 부탁해서 등기만 수탁자에게 넘긴 걸 등기 명의탁이랍니다. 그럼 갑과 을, 약정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갑과 을 간에 종중 배우자 이름 어렵죠? 그럼 다 무효입니다. 물등기 무효죠? 그럼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병이 물권자 소유자라 병이 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병이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습니다. 병은 갑에게 돈 다 받았죠.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병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돈은 갑이 다 주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되고 갑이 어떻게든 직접 청구 못합니다. 갑은 물권자 아니에요. 을 등기 무효라 을이 얻은 부당이득이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도 어떻게든 등기 청구 못합니다. 아까 병을 대위밖에 없습니다. 병 대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을이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하죠? 아까 사조 사망 특칙 무효 가지고 선이 악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수탁자 무효 0이더라도 정은 100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당사자가 3명, 갑을병 3명입니다. 그럼 갑을병을 어떻게 바꿔도 제3자는 무조건 정해 있고 제3자는 악이라도 유효라고 보세요. 98번. 자, 갑은 2023년 친구들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병소유죠.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 누가 매수했죠? 신탁자 갑이 다 했죠. 다음 병에게 부탁해서 을명의로 등기만 마쳤죠. 이게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옳은 거예요. 그럼 1번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하라. 이게 정답이죠. 이번 을명의 등기 무효라고 그랬죠. 3번 4번 묶어서 노란색 글씨 갑은 을에게 어떻게든 등기 청구 다 못합니다.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못해요. 4번 약정 무효니까 해지 못합니다. 그럼 5번 정의 정답이 아니 5번 정답 1번이죠. 죄송합니다. 5번 만약 을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해주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죠. 정답 1번입니다. 다음 계약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긴 걸 말합니다. 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사고 싶어요. 근데 갑이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을과 명의탁 약정을 합니다. 그럼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고 그래서 을에게 매매계약을 다 맡기고 매수자금까지 다 보내줬습니다. 그럼 매매는 수탁자 을이 하죠. 을,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다 맡긴 걸 계약 명의신탁, 수탁자가 계약합니다. 그럼 돈도 을이 주죠. 갑은 을에게 돈 보냈잖아요. 돈도 을이 주고 등기도 을 앞으로 옵니다. 그럼 갑과 을 간의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갑과 을은 종중 배우자 아니라 약정 무조건 무효예요. 근데 보통 매도인평은 선이겠죠. 매도인평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을 모를 겁니다. 왜 그러죠? 매매도 을, 돈도 을이 주고 등기도 을한테 가고 선의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개 유효입니다. 병이 명의신탁 약정한 거 아니에요. 병이 한 개 매매 유효, 이전 등기 유효가 됩니다. 물 등기 유효라 을이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자기가 준 돈 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거 받을 수 있지만 유치권 X죠. 우리 유치권 X 외웠잖아요. 보건복지부 매신 명의신탁 X. 우리 소유자라 정한테 팔고 등기할 수 있죠.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할까요? 오른쪽에 사조 사망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건 무효일 때 써먹는 특칙이죠. 이건 의리 유효 100이잖아요.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완벽한 권리 악이라도 100 그대로 취득합니다. 근데 병이 이제 악이라 해보세요. 그럼 매도인도 악이면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병이 한 것도 무효가 됩니다. 매매 무효, 이전 등기 무효. 그럼 이제 정은 오른쪽 특칙 무효 가지고 악이 삼자에게 태양하지 못한다. 이 특칙 때문에 0이 100으로 바뀝니다. 여기도 당사자가 갑을병 3명이죠. 그럼 정은 무조건 제3자 유효입니다. 갑을병을 어떻게 바꿔도 제3자 정해 있고 무조건 악이라도 유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번입니다.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을과 명의탁 약정하였다. 그 다음 주어가 수탁자 을이네요. 을은 그 약정에 따라 선의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 수탁자가 매수했죠.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죠. 자신 명의로 등기하면 유효입니다. 등기 유효. 자, 갑에게 인도했다. 옳은 겁니다. 1번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2번 갑은 을과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부동산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3번처럼 갑은 을에게 제공한 보통 매수자금을 청구합니다. 그 매수자금 청구할 수 있지만 제일 끝에 유치권 X죠. 4번 뭐든지 계약 당시가 기준입니다.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때가 기준이에요. 그 명의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 몰랐어요. 그럼 그 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후 명의탁 약정 사실 알게 되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행위 당시가 기준이죠. 5번 정 나왔죠? 그럼 정은 악이라도 취득한다. 이게 정답이죠. 지금 이 100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날까지 반드시 다 꼭 아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 학기까지 특강은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연결되고 다음 잘 모르는 내용은 민법 체계도 특강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전 강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잘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